아내가 죽은 지 7년. 그런데 매달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7년의 침묵.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날 이후 모든 게 흐려졌죠. 나는 하루를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 그렇게 7년을 버텼습니다. 그녀의 방은 여전히 그날 그대로였어요. 옷장은 닫혀 있고 화장대 위엔 반쯤 쓴 향수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향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젠 잊을 때도 됐잖아요. 하지만 나는 몰랐어요. 사람을 잊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우체부가 초인종을 누르고 떠났죠. 무심코 우체통을 열었을 때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받는 사람 란엔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한도현. 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나는 봉투를 들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죠.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봉투의 색은 발에 있었고 왼쪽 모서리엔 작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눈물이 떨어진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흰 종이 위 익숙한 글씨. 한 글자 한 글자 숨이 멎는 기분이었죠. 당신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나요? 그 글씨는 분명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 그 곡선, 그 문체. 7년 동안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필체가 지금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지? 나는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다 문득 그날의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7년 전 비 오는 날, 그녀는 차를 몰고 집을 나섰고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사고라고 했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을까? 7년 동안 수백 번을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세상을 떠난 그 바로 그날과 같은 비가 내리는 날, 그녀의 글씨로 된 편지가 내게 도착한 겁니다. 나는 다시 봉투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여전히 없었지만 우체국 도장만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게 적힌 숫자 7-15.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달 15일마다 이 우체통엔 새로운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 편지를 누가 보내는지, 그녀가 남긴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나에게 돌아온 건지.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떠난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나는 다시 그녀의 시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매달 도착하는 편지. 두 번째 편지. 첫 편지가 도착한 지 정확히 한 달 뒤, 두 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그날도 15일이었어요. 우체통은 이미 비에 젖어 있었고 그 속에 같은 색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기다리세요.
문장 하나, 그뿐이었죠. 보낸 사람 없음, 서명 없음. 하지만 필체는 아내의 것. 나는 봉투를 들고 식탁 위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심장이 묘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야. 기억 속의 마지막 날. 그녀가 떠난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남기지 못했어요. 아침에 그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시계를 바라봤죠. 도연,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회의가 있다며 무심코 넘겼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차를 몰고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죠. 편지의 패턴. 3번째, 4번째, 5번째 편지까지 같은 날에 도착했습니다. 매달 15일 오후 3시. 봉투는 모두 같은 색, 같은 필체, 같은 냄새. 희미하게 남아있는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가 늘 쓰던 향수의 냄새였습니다. 매달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내 삶은 그날에 멈췄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계속 그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체국의 그 남자. 혹시 이런 편지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우체국 직원은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장에 찍힌 날짜만 있을 뿐이에요. 발신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옆자리에서 정리하던 한 직원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편지요. 매달 같은 여자가 가져왔어요. 나이 많지 않고 긴 머리. 항상 비 오는 날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아내가 사고로 죽은 날 역시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뒤집힌 사진. 집으로 돌아와 편지들을 책상 위에 줄 세웠습니다. 달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그 봉투들. 무심코 책상 한켠의 액자를 뒤집었을 때 그 안에서 종이 조각이 떨어졌어요. 거기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비가 오는 날 라일락길에서 기다릴게. 그 필체, 그 향기, 그건 그녀였습니다. 나는 결심했어요. 다음 편지가 오는 날 그녀가 말한 라일락길로 가보기로. 발신자를 찾아서 5번째 편지의 봉투. 5번째 편지가 도착한 날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매달 15일 같은 종이, 같은 필체, 같은 냄새. 그날도 라벤더 향이 봉투를 감싸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봉투 모서리에 아주 희미한 우체국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서울중앙 5구역.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어. 장면 2. 우체국. 나는 다음 날 아침 도장이 찍힌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이 편지 혹시 누가 맡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편지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신 정보는 없어요. 하지만 매달 같은 분이 직접 와서 붙여요. 혹시 어떤 사람이었죠? 항상 비 오는 날 왔어요. 긴 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낯선 그림자. 우체국을 나서는데 맞은편 유리창에 비친 내 뒤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우산, 긴 코트, 그리고 그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지만
그녀는 이미 골목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설마 그녀가? 그날의 장소. 나는 곧장 라일락길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에 적혀있던 그 장소. 비에 젖은 길가엔 라일락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 향기가 이상할 만큼 강하게 풍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뿌려놓은 것처럼요. 그때 벤치 위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엔 내 이름이 적힌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죠. 당신이 여길 찾아올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오르골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오르골의 노래. 오르골을 돌리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그건 우리가 결혼식 날 춤추던 곡이었습니다. 음이 흔들리며 삐걱거렸지만 분명 그 곡이었어요. 오르골 밑에는 또 다른 쪽지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다음 달에도 이 자리에 와주세요. 마치 계속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그녀의 흔적을 이용하고 있는 걸까? 경찰서의 기록. 나는 경찰서를 찾아가 7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열람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잠시 기록을 훑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라졌습니다. 그 말이 내 귓가를 스치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이 사건을 계속 지워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전화 한 통.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비공개. 한도연 씨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톤. 편지는 다 받으셨나요? 누구세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녀가 원했어요. 당신이 진실을 알기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편지. 6번째 편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 달 나는 다시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15일, 그리고 역시 비가 내리고 있었죠. 봉투를 꺼내는 순간 나는 그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걸 느꼈습니다. 종이 한 장과 함께 낡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이제 당신이 봐야 할 시간이에요. 누가 이걸 보낸 걸까? 그녀가 살아있다면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을까? USB의 영상. USB를 꽂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낡은 영상 파일 하나, 제목은 그날 오후. 영상 속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위엔 뒤집힌 차량 한 대가 보였습니다. 이건 그녀의 사고 장면이잖아. 화면이 흔들리더니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고 있었죠. 운전석 쪽으로 가까이 가자 피에 젖은 손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도연,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사고 직후에 녹화된 장면이었어요. 이건 누가 찍은 거지? 진실의 목소리. 영상이 끝난 후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흰 배경 위 검은 글씨. 그녀는 나 대신 그 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음성 파일.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날 도연 씨를 만나러 가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게 전화했죠. 그 사람을 대신할게. 그가 살아야 해. 그녀가 나를 대신해 그 자리에 앉았던 거였어요. 내가 타야 할 자리를 그녀가 선택한 거였죠. 그리고 사고는 그렇게 일어났던 겁니다. 발신자의 정체. 그럼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지? USB 안엔 또 다른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나직한 카페. 그곳엔 나와 그녀가 자주 앉던 창가 자리가 보였고 그 앞에 앉은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아내의 대학 동기, 그리고 사고 이후 연락이 끊겼던 사람. 도연 씨, 이 영상을 본다면 이제 모든 걸 알았겠죠. 그날 그냥은 당신 대신 차에 탔어요. 그리고 나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떠난 후 그에게 진실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손글씨로, 그녀의 향기로. 그건 제 약속이었어요. 눈이 흘러내렸습니다. 라일락길 마지막 약속. 영상의 마지막엔 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라일락길에서 기다립니다. 나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길가엔 라일락 향이 짙게 흩날리고 있었죠. 그 벤치 위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필체, 마지막 편지. 도연아, 난 널 원망하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내 유일한 안심이었어. 내 목숨으로 내 시간을 지켰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 나를 잊지 말고 살아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빗소리도, 바람도, 내 심장도.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의 끝에서. 그날 이후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우체통은 비어 있었고 나는 매일 그 앞을 지나며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바람소리를 들었습니다. 비가 멎은 도로엔 라일락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 향기가 아직도 코끝을 간지렸죠. 나는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세상에 내가 머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잊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그 시간 속에서 살아있을 거예요. 그녀의 글씨, 그녀의 향기, 그녀의 말투. 모든 게 살아있듯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편지를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접어들고 라일락길 끝에 있는 강물에 조용히 뛰왔죠. 이제 그만 가도 돼. 파문이 번지며 봉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에 걸려있던 시간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죠. 그녀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가 없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웃는 걸 보면 나는 사는 이유를 잊는다. 사랑은 때때로 떠남으로 완성된다. 비 오는 날 꼭 그 향수를 뿌려야지. 혹시 그가 냄새를 기억할지도 몰라.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방문. 며칠 후 나는 그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비 대신 햇살이 라일락 잎에 비치며 반짝였습니다. 나는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너는 나를 살게 했고 나는 이제 너를 기억하며 살아. 7년 동안 고마웠어. 이제 정말 안녕. 편지를 묘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끝의 시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가볍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비가 차갑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나요? 그녀의 첫 번째 편지,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해. 그리고 그 순간 햇살 사이로 한 줄기 무지개가 피어올랐습니다.